여러분은 사막길을 따라 운전하고 있어요. 갑자기 무언가를 친 것처럼 차가 덜컹거립니다. 차를 세우고 백미러를 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해요. 차에서 내려서 도로에서 잘 살펴봅니다. 그때 뭔가가 눈에 들어왔죠. 커다란 흑백 벌레 한 마리가 서둘러 길을 건너고 있어요. 약간 납작하네요. 잠깐만요. 방금 차로 친 벌레가 저건가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나요? 네, 바로 철갑 딱정벌레입니다. 이 튼튼하고 작은 친구는 단단한 껍질이 있어서 엄청난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최고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도요. 껍질은 엄청난 압력에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딱정벌레 안은 유연해서 쉽게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설령 망치를 들고 몸에 바늘을 박으려고 해도 바늘이 부러지고 벌레는 끄덕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퀴벌레는 생존 능력이 뛰어난 또 하나의 종입니다. 비록 평범한 슬리퍼 한 짝이면 쉽게 없앨 수 있지만 바퀴벌레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바퀴벌레는 불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물속에서 약 40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또한 9일 동안 음식과 물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걸 치우고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다 해도 이 해충은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아줄 거예요. 여행은 어땠어요? 선물은 사왔어요? 호랑이 나방은 검은색과 주황색 줄무늬 때문에 이 이름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천적인 박쥐를 피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박쥐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사용해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물체의 소리를 지르고 그 메아리를 들으면서 장애물을 피하고 먹이를 사냥합니다. 호랑이 나방은 초음파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소리를 내서 포식자를 교란시킵니다. 한 실험에서 호랑이 나방이 3마리의 박쥐와 함께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곤충은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박쥐가 나방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작고 보잘것없는 거품벌레는 인간의 발명품이 절대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벌레는 몸 길이의 100배나 되는 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벼룩과 비슷합니다. 성충은 스프링처럼 생긴 다리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린 거품벌레는 뒷다리에 기어처럼 생긴 작은 구조가 있습니다. 뛰어오르고 싶을 때 다리를 서로 모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바로 기어 같은 구조가 도움이 되죠. 어린 벌레들이 성장해서 탈피를 멈추면 기어가 사라지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완두 진디는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태양전지입니다. 식물을 먹고 살고 식물에게서 몇 가지 요령을 배운 것 같아요. 먹이로부터 카로티노이드를 얻는 다른 생물과는 달리 진디는 면역체계에서 유용한 이 색소를 직접 생산합니다. 식물은 햇빛을 처리하기 위해 이를 직접 사용하는데 진딧물도 이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직접 얻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음식이 없어도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고 때로는 쫓으려고 팔을 휘두르기도 하지만 이 귀찮은 존재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짜증나는 지파리는 놀라운 눈과 속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파리는 360도 주변의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다가가도 파리는 여러분이 다가오는 모습과 어설픈 몸짓을 볼 수 있습니다. 하, 또 놓쳤지롱. 약오르지. 속도감에 있어서 파리는 모든 것을 일종의 슬로모션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파리를 때려잡으려고 할 때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덤벼 인간! 거미공포증 있으신 분, 거미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물 웅덩이일 거예요. 그렇죠? 낚시거미가 아니라면요. 손바닥만한 크기에 달할 수 있는 이 건장한 거미가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 거미는 물속으로 다이빙을 해서 먹이를 잡지만 이 거미의 초능력은 사실 물 위를 달리는 능력이에요. 발로 작은 공기방울을 만들어서 거미는 물에 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야 할 때 거미는 멈추고 다이빙을 합니다. 모든 거미가 그렇지만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은 거미가 또 하나 있어요. 다윈의 나무 껍질 거미입니다. 낚시거미처럼 크고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거미줄 치는 걸 좋아해요. 거미줄을 한번 치기 시작하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나무껍질 거미는 거미줄을 강과 개울을 가로질러 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어떻게 거미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했죠. 게다가 이 거미줄은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25배 더 강합니다. 또한 매우 유연하고 원하는 대로 구부릴 수 있어요. 두꺼운 밧줄처럼요. 흰개미는 모든 나무로 된 것과 개미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개미가 자기 영역을 침범할 때 흰개미는 악명 높은 개미집에서 나와서 당한 것의 몇 배로 복수를 합니다. 이 곤충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에는 대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적에게 산성액을 뱉어내서 혼비백산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 산성액에 손을 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정말 불쾌해질 거예요. 무언가를 쏘는 것에 있어서는 폭탄 먼지벌레가 최고입니다. 이 벌레는 겉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워 보이지만 위협을 느끼면 큰 소리를 내고 끓는 듯 뜨거운 액체를 적에게 뿌립니다. 벌레의 배 안에는 이 액체를 뿌리기 위해 2가지 물질을 보관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분사하기 전에 이 2가지 물질을 섞으면 서로 반응을 일으켜 매우 빨리 뜨거워집니다. 심지어 새들도 이 벌레에게 걸리면 큰 곤경에 처할 수 있고 다른 벌레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기생말벌은 곤충 세계의 마인드 컨트롤러입니다. 다른 곤충들, 특히 바퀴벌레 안에 알을 낳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죠. 벌레는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요. 말벌의 새끼들이 부화하면 그 몸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좀 소름 끼치지 않나요? 쇠똥구리는 초능력이 없지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역도 선수들이죠. 이 친구들의 좌우명은 세상에 들 수 있는 건 없다 입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쇠똥구리 한 마리는 자기 몸무게의 1000배나 되는 짐을 운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코끼리 10마리를 들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이 벌레들은 이름처럼 쇠똥을 먹거나 그 안에 알을 낳기 위해 사용합니다. 냠냠. 그리고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가장 흔한 것은 굴리기지만 터널 만들기와 머물기도 있습니다. 굴리기 담당은 그 유명한 공 모양의 쇠똥을 굴립니다. 터널 담당은 땅속에 구멍을 파고 음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머물기 담당은 그냥 찾은 먹이 위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편한 일이네요. 저 아름다운 분홍색 꽃 보이나요? 난초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난초 비슷한 것은 난초 사마귀입니다. 이 속임수에 뛰어난 곤충들은 뛰어난 모방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숨기에 뛰어나서 맹금류의 날카로운 눈조차 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마귀는 가만히 앉아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먹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일단 다가오면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죠. 점심 식사 후에 사마귀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서 다음 먹이가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막 메뚜기는 농사에서 큰 골칫거리인데 한 번에 수천 마리씩 몰려와서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별 피해를 끼치지 않지만 사막 메뚜기는 크기가 크고 보통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메뚜기 떼는 종종 소용돌이치는 구름을 형성하며 들판 위를 날다가 한꺼번에 착륙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묘사는 꽤 정확해요. 이 시끄러운 곤충들은 쉬지 않고 한 번에 수십 킬로미터를 날 수 있고 꽤 빨리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비행하는 동안 내내 같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의존하는 새들과는 달리 메뚜기는 날개를 조정할 수 있고 양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바람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좋아요. 벌레 얘기는 이 정도로 해두죠.